네, 윤미경 선생님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경 선생님 네, 발표. 소개받은 윤미경입니다. 예, 앞서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안심버스가 이제 고성 산불 현장, 진주 방화 사건 현장, 또 코로나19 심리 지원 현장 등을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성과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전달 체계를 주축으로 정신건강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그리고 시설격리자,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제 우울, 불안, 알코올 등의 심리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난심리지원 인력은 이제 별도의 어떤 인력 구성이라든가 조직이 아니라 재난 전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준비되어진 전문가들이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시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재난심리 지원이 이제 재난 발생 당시만이 아니라 어떤 재난 전, 또 재난 시, 재난 후 단계에도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서비스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사회환경 정신건강 패러다임이 변할 때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동안 기관명도 3번이나 개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 전체 대상으로의 정신건강 증진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 중독 재난심리 지원, 이제 점점 다양한 사업들의 이슈에 맞춰서 부응해야 하는 어떤 공공 사업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많은 일들이 요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다양한 역량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긴 한데, 실정은 수요에 대한 공급자들이 이제 양쪽으로 부족하고, 또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 공백이 많고, 또 이것을 촘촘히 채워가는 것에 많이 힘을 붙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용자 규모 등이 정해져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그룹으로 이제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김미경 실장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주간 이용이 가능한 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인프라의 불균형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정부 재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지역사회 모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이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서비스 방식을 비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전달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발제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가능성과 어떤 한계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여겨지고요. 특히 이제 정신응급 서비스의 경우는 언택트 서비스로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치료받지 않은 미치료 정신질환자라든가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대면 서비스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언택트 서비스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계속적으로 치료와 인권이라는 이제 두 가지 가치 안에서의 딜레마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현장에서의 정신응급 상황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응급 대상자에게 이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의료기관은 이제 집단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이제 검체 검사 음성 대상자가 아니면 입원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코로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전에도 정신응급병상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정책 제안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정신응급 대응이 사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정신응급 대상자를 이제 유증상자로 보고 이제 여전히 비자발적으로 격리 보호를 해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이번에 이제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감염과 정신응급 대응 체계에 관한 어떤 정책적 방향이 우선적으로 수립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 활용이라든가 이런 발전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공자가에게 이제 핸드폰 공개, 번호 공개라든가 개인 SNS 노출, 뭐 이런 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익보호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언택트로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에서도 익숙했던 저희는 이제 컨택 사회에서 이제 물리적 공간이 주었던 사회적 공간적 상징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회원분들은 집보다 어떨 때는 이제 시설이 더 안락함과 편안함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가 주는 어떤 제한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매체 활용과 같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다른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새롭게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매체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전화 상담의 경우 실제 대면에서 상담을 잘 하던 스태프들도 이제 비대면 상담을 해야 할 때 어떤 역량이 잘 발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채팅 상담 같은 경우는 글쓰기나 역량이라든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측면들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상 상담의 경우 이제 취약계층 대상의 어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이런 것은 지원 정책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에서 있어서는 취약계층이 또 새롭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용 관련 화상 등 매체 활용에 대한 기술 훈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 방식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양질의 근거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과 전문성이 동시에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지역사회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에 근거를 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준 단장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이제 확장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또 안정적인 업무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도 방안도 수반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막 폭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건강 정책과가 구국 단위로 승격을 하고 또 기존 건강정책국을 실로 확장하는 이런 거에 대한 타당하고 급변하는 변화 안에서 체계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은 국민들이 점점 더 이제 건강 관리에 있어서 더 촘촘해지는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구현으로의 이제 재원 확대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지역사회 인프라가 증가되길 바라고, 또 불균형적 격차 해소 등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가 한 가지 이제 현장에서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그다음에 자살예방정책과로 의사소통 체계 구조에 있어서 어떤 개선과 재정립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이제 이원화된 분야로의 소통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정신건강복지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재난심리지원사업, 중독사업 이것들이 각기 다른 어떤 거버넌스로서 각기 다른 기관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서 추진되는 구조를 현장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부처 간의 어떤 행정 칸막이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긴밀한 의사소통과 이제 그 사업의 내용들 정책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꾸 일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입원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비대면 서비스의 한계도 있고 또 개인 정보를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미경 선생님 토론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현장은 이렇게 나눠서 환자들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이 생겼으니까 3개과가 잘 통합해서 운영되면서 현장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